자, 가보죠.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윤주 고등학생이래요. 얘가 went to a Korean art exhibition. 한국 예술 전시회에 갔습니다. She wrote a report about her experience to share with the class. 친구들이랑 그녀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거는 보고서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되겠죠. 가보죠. Last week, 지난주에 I visited an exhibition of artwork and ancient items selected from the 간송 Art Museum collection. 간송 혹시 중학교 때 너희 교재에 혹시 나온 사람들도 있죠? 고등학교 때도 역사책이 나오죠. 거기서 나오는데 중학교 때도 간송 이야기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중학교 때는 되게 짧은 버전으로 나오고 여기는 조금 긴 버전으로 나오긴 하는데 아무튼 가보죠. 간송에 대한 이야기. 간송은 호입니다. 이 간송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의 호가 간송인 거고요. 뒤에 전연필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러니까 간송 Art Museum Collection에서 선택되어진 Ancient Items, 고대의 아이템들과 예술 작품들의 전시회를 방문하였습니다. The exhibition included information about the man who gathered all of the artwork displayed there. 동사점 2개, 접수하는요 여기요. 부터 여기까지. The exhibition. 뭐 이건 별거 아닌데 이거 문제로 나올 확률은 별로 없지만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놓읍시다. The exhibition. 뭐랑 연결해야 돼? An exhibition.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그 전시회는 included information about the man. 한 남자에 대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 뭐한 사람이야? Who gathered all of the artwork displayed there. 그곳에서 전시되어지고 있는 모든 예술 작품들을 수집한 사람이었습니다. 의외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많이 출제가 되더라고요. displayed. 뭐 동사의 개수 찾는 거 이 정도로 해결이 가능할 겁니다. His name was 전현필. 전형필이라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But 그러나 he is better known by his pen name, 간송. 그의 펜네임 뭡니까? 보통 필명이라고 하죠. 그의 필명인 간송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He was born into a rich family in 1906 and lived through the Japanese occupation of Korea. 동사점 2개, 접사 여기요. 그가 1906년에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금수저야. 금수저로 태어났는데 좋겠다. Through the Japanese occupation of Korea.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에 잠깐 왔었잖아요. 잠깐 아니고 꽤 오랫동안 와 있었는데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에 와 있는 동안에 딱 그 시기를 살았죠. At the age of 24, 24살의 나이에 he inherited a massive fortune. 이 fortune이라는 단어가 보통 운이라고도 많이 알고 있는데 돈과 관련된 운이 fortune입니다. 한마디로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24살에 재벌까지는 아닌데 엄청난 부자가 된 거죠. 아버지를 잘 만났어요. 가보죠. After carefully thinking about what he could do for his country, he decided to use the money to protect Korea's cultural heritage from the Japanese. 동사점 2개, 접사는 여기요. 여기 what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근데 잠깐만. 이상하다. 동사가 두 개인데 여기 접속사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원래. 근데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참 이상하게도 after라는 접속사가 더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 더 있잖아. 이상하다. 근데 after라는 접속사가 나왔는데 더 이상한 건 뒤엔 주어 동사가 없다. 주어 동사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나왔다. 아하, 뭐다? 분사 고문이구나.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사실 분사 고문은 우리가 워낙에 많이 봤었기 때문에 쉽게 해결이 가능할 건데 어느 부분은 좀 관심을 갖고 싶냐면 여기서 about what 여기 하나만 밑줄 쳐주시고 about what 여기 하나 밑줄 쳐주시고 요거는 이제 요것도 몇 번 들어본 친구들 있을 텐데 질문 하나만. 도윤 여기 about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또 B about이 있잖아. about 뒤에다가 위치라는 형태를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쓰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는 형태가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about 이란 형태를 쓴 다음에 what 이란 형태를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달라요? what을 쓸 때랑 which를 쓸 때랑? 위치를 쓸 때는 뒤에 빠진 명사가 없는데 왓을 쓸 때는 빠진 명사가 없어요. 있어요. 정확하죠. 맞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죠. 뭐냐면 이거를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하세요. 이거를 더 도식화해서 만들면 전치사 다음에 위치, 관계 대명사를 쓸 수도 있고요. 전치사 다음에 what이라는 형태를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치사 다음에 위치라는 형태를 쓰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잖아. 우리 공식상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가 뭡니까? 관계 부사가 되죠. 그럼 관계 부사는 빠지면서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요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치사 다음에 위치가 나오면 요거는 하나로 묶어서 보세요. 이렇게 하나로 묶어버리면 얘는 뭐가 된다? 관계 부사가 된다. 근데 전치사 다음에 what을 쓰면 우리가 what은 항상 말했지만 뒤에 명사 없다, 앞에 명사 없다, 자기 자신이 명사다. 자기 자신이 명사라고 하는 건 독립적으로 혼자 다닌다는 뜻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전치사 다음에 위치라고 하는 what이라는 형태는 잘라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럼 what만 혼자 나왔으니까 얘는 뭐가 된다? 얘는 관계 대명사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관계 부사랑 관계 대명사 구별 못하는 바보는 없잖아요. 빠진 명사 있냐? 없네로 따져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도윤이가 지금 정확하게 말을 했는데 about what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도윤이 말대로라면 뒤에 빠진 명사가 있어야만 하죠. 근데 he could do 그가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는데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안 나오죠. 여기에 목적어 명사가 빠져 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또 한번 마지막으로 확인하면 명사 하나 없네. 여기 명사 없네. 여기 about 이란 전치사 다음에 목적어 명사 자리네. 그러니까 what이 나온다. 이렇게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 전치사. 전치사 다음에 목적어 명사 나와야 되는데 그 자리에 what이 나왔으니까 딱 맞다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내가 국가와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본 이후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다른 거죠. 나 24살에 자, 나 24살에 집에 언제 보내주나 이 생각했는데 개 키우면서 아무튼 이렇게 국가와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를 곰곰이 생각한 이후에 he decided to use the money 그 돈을 써야겠다. 돈 써야지. To protect forest cultural heritage from the Japanese. 일본으로부터 한국의 문화적 전통,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하여 이 돈을 쓰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놀라운 생각을 한 거죠. 나는 건물 샀을 것 같아요. This decision was greatly influenced by his mentor. 동사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this decision 밑줄 치시고 this decision 이러한 결정. 이 얘기 우리 많이 했었죠. 동일한 단어가 나오지 않더라도 decide라고 하는 동사를 this decision이란 명사로 받은 거예요. 내용상 연결이 되잖아요. 어쨌거나. 그죠? 그러니까 decide라는 단어를 this decision 이렇게 결정한 것을 말하는 거죠. 이러한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멘토 오세창 뒤에 더 있는 거군요. 멘토 오세창 who was an independence activist and had keen insight in Korean art. 이렇게요. 그럼 동사가 3개가 되네요. 접사 2개 필요한데 여기서 who 그리고 여기서 and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 who부터 묶어주시고 was가 동그라미 1번 had가 동그라미 2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의 멘토였던 스승이었던 오세창에게 아주 큰 영향을 받았는데 오세창이라는 사람이 원래 뭐 하는 사람입니까? 독립운동가죠. 인디펜던스 액티비스트, 독립운동가였고요. 한국의 예술에 대해서 아주 날카로운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시 불일시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됐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독립운동가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교묘하게 뭐 간송 전형필은 뭐 액티비스트였는데 뭐 이렇게 독립운동을 했는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 좀 조심하세요. 그렇게 문제가 출제가 됐던 부분이니까. 뒤에 with all its guidance and its own convictions 이렇게 간송 devoted most of its fortune to acquiring old books, paintings and other works of art. 동산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서 and 이렇게 나오죠. 오세창이죠. 스승의 가이던 지도와 스승께서 지도해 주신 거죠. 스승의 지도와 그 자신의 확신도 있었어요. 난 이렇게 하겠다. 라는 자기 확신도 있었죠. 자기 확신과
스승의 가르침으로 간송 devote. 잠깐만 devote 밑줄 쳐야겠죠. 이거 지훈 devote 내가 어떻게 외우라 그랬어요? 뭐뭐에게 오늘 그렇죠. 중요해요. 맞아요. 잘하셨어요. devote devote란 단어를 내가 어떻게 외우라 그랬냐면 뭐뭇을 어디에 헌신하다 이렇게 외우시라 그랬죠. 뭐뭇을 어디에 헌신하다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뭐뭇을 어디에 라고 하는 순간에 여기 뒤에 나오는 to는 뭐가 됩니까? 어디에 그렇지. 여기 나오는 to는 뭐가 돼요? 자연스럽게 전치사가 이렇게 될 수 있죠. 전치사니까 뒤에다 뭘 써야 돼? 명사 또는 ing라는 형태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어디가 중요해진다. devoted most of his fortune to acquiring 얘가 중요한 거죠. acquiring to acquire가 아니라 근데 요거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해석을 하면 그냥 to acquire 그러니까 올드북스, 페인팅스 이런 것들을 습득하기 위하여 돈을 썼구나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하게 된다고. 아시겠죠? 왜냐면 그렇게 해도 해석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 여기서의 to라고 하는 것이 전치사가 되는 것이다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습득하는 것에 그의 돈 대부분을 사용하였습니다. He considered these items the pride of the nation and believed they represented the national spirit. 동산 지금 3개. 동사 3개의 접사는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시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됐죠? He considered these items. 잠깐만. 얘들아 이거 지금 consider란 동사 있잖아. 동사가 있는데 these items 명사 the pride of the nation. 여기 명사 이렇게 나왔잖아. 동사 뒤에 명사 2개 나올 수 있죠? 2개가 나왔을 때 뭔 차이야? 이 2개 명사가 서로 같으면 오형식이야. 얘를 이거라고 동사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가 만약 같지 않다라고 하면 얘한테 얘를 주는 거죠. 4형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 보니까 these items, 이 아이템들을 the pride of the nation, 그 국가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동격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간주하였고 그리고 believed they represented the national spirit. 우리 국가의 정신. 국가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다.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여기서 these items, 이 these items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앞에 나왔던 거 있잖아요. 여기 앞에 나오는 얘네들. 쭉 얘네들. 이 전체를 these items 받아준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제 문화재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그냥 예쁜 거, 그냥 단순하게 오래된 거 이렇게 볼 수만은 없죠.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담겨 있죠. 그 팔만대장경을 왜 만들었어요? 팔만대장경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나라를 지키려고. 팔만대장경을 만들면 나라가 지켜집니까? 그런 것은 정신 때문에 팔만대장경을 만든 이유는 그러니까 자꾸 쳐들어오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막고자 승려들이 거기에다가 이제 쓴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나라를 위해,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내가 직접 승려들이 가가지고 막 싸우고 총 들고 칼 들고 그렇게 싸울 수도 있지만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전쟁 중이지만 여전히 사람들한테 뭔가를 가르치는 것에 자기의 역할을 다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나가 전투를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밥을 지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역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불교의 정신, 불교 고려시대니까 불교의 정신으로 어떤 호국이라는 것을 하자라는 거죠. 나라를 지키자 이런 정신을 거기에 깃든 거죠. 거기에 깃들어 있는 거예요. 그 문화재 안에.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 문화와 역사와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오랜 시간에 있어서 쌓여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민족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걸 계속 유지해 가는 거거든요. 간과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역사와 전통이 되게 중요한 거죠. 지금 다 망가지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마지막 문장 별표 하나. 마지막 문장은 별표. 마지막 문장 별표. 별표하시고 되도록이면 암기하시는 게 좋겠죠. 어디에다 밑줄 쳐야 될까요? 요거는 would have been destroyed or taken overseas 이렇게.
여기 이만큼 밑줄쳐놔야 되는 겁니다. 질문을 하나만 할게요. 이거 지울게요. 질문 하나만 합시다. 민재, without이라는 단어 알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죠? without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먼저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듭니까? 아, 이거 전치사다. 전치사니까 뭐뭐 없이, without you, 너 없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어떤 경우에는 민재가 말한 것처럼 뭐뭐 없이라고 할 때도 있지만 또 다른 민재, without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뭐뭐가 없다면 혹은 뭐뭐가 없었더라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without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러면 이 without이라는 단어가 뭐 맨 처음에 민재가 말한 것처럼 뭐뭐가 없이라고 하면 그냥 평서문에 직설법에 사용된 거고요. 뭐뭐가 없다면 혹은 뭐뭐가 없었더라면 이라고 해석한다는 건 가정법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without이라는 단어가 가정법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 가지고 알 수 있어요? 얘를 가지고는 알 수 없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머리를 굴려보자고.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그럼 기본적으로 너희의 머릿속에 가정법이 뭐지?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문법 너무 길게 가지 않을게요. 간단하게. 가정법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가정법은 시제와 의미가 있는 조동사가 합쳐진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져요.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제와 의미가 있는 조동사 이렇게 두 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조동사니까 would, should, could, might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시제라는 부분이 포함되니까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미래, 가정법 현재 이렇게 쭉 연결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냥 딱 이 정도만. 개념상 시제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without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이것은 가정법이다. 아니다. 혹은 가정법이라면 가정법 과거 완료인지 가정법 과거인지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 자체로 구분할 수 없다. 왜? 전치사라니까. 얘는 전치사니까 뒤에 뭐만 나올 거야? 명사만 나올 거야. 그러니까 알 수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라고 하면 아니 얘는 어쨌거나 문장이니까 이 뒤에 뭐가 나올 거야? 이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겠죠. 그럼 가정법은 뭐라고요? 시제 표현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누구의 모습을 보겠다? 여기서 이 동사의 모습을 보겠다. 이 동사의 형태를 봐서 우리가 가정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겠다. 그러니 여기가 중요해진다고. 어떻게? 조동사, have, pp. 잠깐만. 영어에서 have, pp가 나오면 무조건 뭐다? 이전 사건이다. 이전 사건이다. 그럼 여기서 would, have, pp라는 형태를 썼기 때문에 이전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얘는 뭐다?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된다.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잠깐. 요 동사의 형태 자체가 되게 복잡해요. 왜냐하면 would, have, pp도 들어갔는데 주어가 누굽니까? they. 이 they라고 하는 것은 these items. 이런 아이템이라고 하는 것은 파괴하는 행위자가 아니라 파괴 대상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본다면 조동사 have, pp도 써야 되는데 뭐 썼어?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도 썼단 말이야. 그러니 동사의 형태가 복잡하다. 그러니까 이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되셨죠? 첫 번째 요거 하나. 조동사 have, pp와 bpp 합쳐진 거. 여기 하나 중요하다. 됐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또 하나 뭐가 중요하냐? 아니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나는 이 without이라는 표현만으로 쓰는 거는 별로다. 헷갈리잖아. 가정법인지 아닌지 헷갈려. 그러니까 얘 좀 풀어 쓰자. 여기서 without이란 단어를 풀어 쓰자. 얘를 풀어 쓰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without과 같은 말이 but for거든요. but for. 근데 but for라고 써도 이 for가 전치사야. 그러니까 지금 명사밖에 안 나와. 뭐야? 별 차이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실제로 뭐가 중요합니까? if를 쓰라고. 가정법이니까 if를 쓰라고. 쓰면 어떻게 됩니까? if 만약에 if it 아니지. were를 쓰면 안 되죠. 가정법 과거 완료라니까. if it were라고 쓰면 가정법 과거가 되잖아. 뭘 써야 돼? 그래. if it had not been for가 되죠. 이렇게 쓰면 같은 말이다. if it had not been for. 같은 말이다. 그런데 가정법이잖아. 우리 가정법에서 특징 하나 뭐 있어요 또? 그렇죠. 가정법에서 if를 생략하면 가정법이 if를 생략하면 뭐가 이루어진다? 도치라는 것이 이루어져서 had not been for. if it had not been for, had not been for. 이거.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나올 때마다 매번 말하는데 그냥 입에 이거 있어야 돼요. 그럼 바로바로 이거 있어야 돼. if it had not been for, had not been for. if it were not for, were not for. 이게 입에 있어야 돼. 왜냐하면 내가 소리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눈에 잘 보여. 이해됩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had it not been for라는 표현을 딱 봤을 때 이 가정법이구나 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게 잘 안 떠올리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문장 속에서 어느 상황에서건 얘를 만났을 때 눈치채려면 if it had not been for, had it not been for 이게 바로바로 들어올 수 있어야 된다고. 됐죠? 그러면 해석을 해보니까 그의 행동들이 없었다면, 그의 행동이 없었더라면 그것들은 아마도 해외로 반출되어지거나 파괴되어졌었을 겁니다. 오케이? have pp니까 이전에 그랬을 겁니다. 되셨죠? 오케이? 좀 더 할게요. 부모님이 유산으로 한 1조 정도 남겨주시면 뭐 할 거예요? 다 쓰고 줄 거예요. 야, 1조는 다 쓰기 힘들어요. 진짜 다 쓰고 줄 거예요. 뭐 했었어? 나 건물하고 저게 다 야, 1조는 되게 큰 돈이에요. 뭐 어떻게 다 써? 나 빌딩 열채 다 쓰고 줄 거야. 열채요? 천억 아니면 야, 1,000억이, 하면 되지 않아요? 1,000억이 10개 있는 거잖아. 그게 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죠? 1,000억이 10개야. 근데 뭐 건물 10개야, 무슨. 100개 하면 근데 세금 떼고 이게 한 1조 정도 있으면 그냥 나라를 세워야죠. 하고 싶은 거 거기 섬 같은 데 하나 사가지고 내가 왕 해야지 뭐. 왕하고 다 죽었어. 아무튼. 근데 생각해봐. 1조가 있으면 1조를 가지고 간송, 1조까지는 아니에요. 이 간송이라는 사람은 국가와 민족을 생각했다고. 24살의 나이에. 나 돈만 있었으면 저랬다. 누구는 강아지 키워. 개똥 치웠어요. 자, 뒤에 오죠. As soon as I walked in, 내가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I could not help but admire some ink and water paintings by John 정선, a famous Korean artist also known as 겸재. 겸재 정선이죠. 동사 지금 2개. 접사는 여기요. 이 문장도 사실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는 as soon as라는 표현은 어떻게 바꿔 쓸 수 있어요? on ing라는 형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on working in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뭐뭐 하자마자 들어가자마자 잠깐만 could not help 도와줄 수가 없었던 건가요? 도와줄 수 없다요? 도와줄 수 없지만 존경한다요? 이상하잖아. 그죠? 여기서의 help란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이 help가 돕다예요? 이 help가 무슨 뜻이에요? 어머나? 뭘 해? help는 여기서 help란 단어는 avoid의 뜻이에요. 회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but은 무슨 뜻이야? 그러나의 뜻이 아니야. 여기서 but은 except의 뜻이죠. 얘를 제외하고는 회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얘랑 동의어가 뭡니까? 얘랑 동의어가 cannot help ing죠. cannot help ing. 여기서의 help 돕다가 아니야. 이 help도 회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ing란 행동을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ing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얘 말고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럼 다 피하고 얘만 못 피한다는 거 아니야. 이해됩니까? 그럼 얘가 이거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럼 또 같은 말 있죠. 이런 말도 있어요. have no choice. 선택권이 없어요. 선택권이라는 것이 없어요. but 투부정사 이렇게요. 됐어요? 요게 다 같은 말이에요.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근데 요게 가끔 가다가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보는 이유는 어떤 표현을 쓰냐에 따라서 투부정사를 쓸 거냐, 동명사를 쓸 거냐, 원형 부정사를 쓸 거냐가 다 달라요. 이해됩니까? 다시 cannot help but 원형 부정사를 썼습니다. cannot help ing 쓰는 거고요. have no choice but 투부정사를 써요. 그러니까 다 달라요. 뒤에 따라 나오는 표현들이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같이 알아두실 필요는 있다. 여기, 여기, 여기가 다 다르다. 됐죠? 경탄하지 않을 수 없었죠. 겸재정선에 겸재로서 또한 알려져 있는 유명한 한국의 화가 정선의 잉크 앤 워터니까 잉크 앤 워터는 뭡니까? 수묵화 정도가 되겠죠. 오케이? 수묵화에 경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너희 시험 보는 동안에 나도 하루 정도 쉬어가지고 그 강릉에 아르떼 뮤지엄이라고 있거든요. 지금 하는 거. 알아요? 어떻게 알아? 그래. 아무튼 여기 나도 어떻게 찾아봤었는데. 갔었는데 모나리자 있는데. 아르떼 뮤지엄 갔는데 지금 아르떼 뮤지엄의 맨 마지막 코스 쭉 돌게 돼 있거든요. 쭉 돌아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거기가 마지막이 이렇게 다 테마가 있어요. 어디는 이제 웨이브, 어디는 뭐 워터, 어디는 폴 이렇게 다 테마가 있는데 맨 마지막 테마가 가든이거든요. 정원인데 정원으로 돼 있어요. 제일 넓어요. 굉장히 넓은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쭉 이렇게 내 발걸음 쭉 걸었을 때 꽤 한 3, 40발자국 정도는 나오는 정도로 꽤 넓어요. 근데 그 벽에다가 프로젝터로 이렇게 이 예술 작품들을 쏴주거든요. 그러니까 서양 미술 작품들도 쏴주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새롭게 한 게 한국의 그림 해가지고 겸재정선의 그림도 거기 나오더라고요. 신윤복 그림도 나오고 김홍도 그림도 나오고 뭐 궁궐에서의 그림도 나오고 나오는데 굉장히 멋있어요. 실제로 되게 예뻐. 실제 우리나라 그림들이 예쁘거든요. 정말로 잘 그리고 훌륭한 것도 있더라고요. 되게 멋지다라고 생각했었어요.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옛날 그림 잘 그리잖아요. 명필이지 명필. 그림이요? 이게 최선이에요. 자, these paintings were kept in an album called the 해학전신첩. 해학전신첩이라고 불리워지는 앨범에 이것들이 이 그림들이 보관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도 these paintings 요거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들을 모아놓은 앨범이 해학전신첩이 되는 거죠. They depict the beautiful scenery of 금강산 Mountain and its surrounding areas. 여기서 depict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영어에서 pict라는 단어는 당연히 사진, 그림이 되는 것이고요. DE가 무슨 뜻이에요? 영어에서 DE가 들어가면 전부 다 파괴랑 관련됩니다. 파괴 또는 아래로 라는 뜻이에요. decrease, decline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 DE는 파괴랑 관련돼요. destroy, demolish 이런 전부 다 DE가 들어가죠. 오케이? 아니 그림을 파괴한다는 겁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그림 그릴 때 머리, 몸통, 팔, 다리 이해돼요? 따로 그리죠. 오케이? 그게 묘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depict는 따로 그린다라는 느낌이 되는 거고요. scribe가 쓰는 거잖아. 따로 쓰다 이건 묘사가 되는 거죠. 약간 느낌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depict the beautiful scenery of 금강산 mountain. 금강산과 그 주변 풍경들을 그렸습니다. 묘사하고 있습니다. The way 겸재 painted the mountain, rivers and valley makes them look very inviting. 동사 지금 두 개. 동사 두 개가 접수 하나 필요한데 앞에 보니까 the way 명사, 겸재 명사, painted 동사. 명사, 동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뭐가 생략됐을까 참 고민하다가 뒤를 보니까 겸재, painted the mountains, 블라블라블라 여기 목적어 나왔네요. 뒤쪽에 빠지면서 있다 없다. 그렇다면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것은 아니다. 뭐지? how. 오케이? 근데 how랑 the way를 동시에 쓸 수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how가 있긴 한 건데 이렇게 생략을 해준 겁니다. 어쨌거나 겸재 정선께서 산과 강과 계곡들 이런 것들을 그려내는 방식, 그 방식은 makes 무슨 동사? 사역동사입니다. 사역동사가 되는 거고요. 뒤에 명사, 원형 부정사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makes them look very inviting. 굉장히 매력적으로, attractive하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I was shocked. 근데 내가 충격을 받은 거는, 내가 놀란 건 뭐였냐면 when the museum tour guide said that the album was almost burned as kindling. 동사 지금 3개. 접사는 2개 필요하죠. when. 그리고 여기에 that. kindling이 뭡니까? 장작이죠, 장작. 장작인데 그 장작은 나무고요. 그 나무에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도록 우리 종이 이렇게 막 구겨가지고 하는 거잖아.
캠핑 같은 데 가면 그게 불쏘시개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앨범이 하마터면 거의 캔들링으로서 전치사입니다. 불쏘시개로서 불타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라는 말을 뮤지엄 투어 가이드가 했을 때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약간 그런 안타까움이 아까부터 계속 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문화재를 이렇게 보존하고 그거를 홍보하고 이걸 정말 잘 이용해서 뭔가를 해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더 심하긴 했는데 그 가끔 너희들 인터넷에 보면 첨성대 있잖아요. 첨성대 이렇게 있잖아요. 그림 왜 이래? 첨성대 이렇게 있잖아. 첨성대에 이렇게 애들 올라타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어요? 여기에 막 애들 막 수학여행 가가지고 첨성대에 막 기어 올라간 거야. 애들이 막 다 매달려 있어요. 이렇게 막 매달려가지고 사진 찍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펜스도 없고 그냥 보호도 안 돼 있고 그냥 있는 거야. 그냥 이렇게. 애들 막 올라가고 여기 올라가고 막 밑에 내려다보고 막 뭐야? 막 쳐다보기도 하고 전혀 이렇게 지켜지지 않았었죠. 예전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쟁을 치렀다라는 것들 때문에 먹고 살기 바쁘니까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살 거 없고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문화재요? 이런 생각을 했었죠. 옛날에는. 근데 이제 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지금은 좀 시작되는 것 같고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그 대로를 복원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수원, 지금은 용인 사는데 수원 살았었거든요. 수원에 뭐가 있습니까? 화성이 있잖아요. 그죠? 정조대왕이 만든. 그런 것들 되게 많이 복원이 되어 있거든요. 원래 조금 이렇게 부서진 곳도 있고 좀 이렇게 되게 예전에 내가 라떼 시절 어렸을 때 가면은 그 화성 행궁 그쪽 가보면 항상 이렇게 성벽이잖아요. 성벽 밑에 가보면 애들 항상 담배 피고 있고 막 술 먹고 있고 그런 되게 안 좋은 곳이라 무서워서 안 갔던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지금 정비 사업이 되게 돼가지고 굉장히 예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먹고 사는 거로 걱정을 다시 하게 되긴 했는데 이제 사실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막 너무 힘들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화적인 것들, 이런 것들 좀 지켜나가고 좀 이렇게 다시 복원해 가는 그런 과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환영할 만한 일이죠. 다행스럽게도. 잠깐만. 이거 fortunately 라고 하는 단어도 일종의 연결어로 봐야 돼요. 얘도. 왜냐하면 fortunately 라는 표현 언제 씁니까?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 나올 때. 반대로 unfortunately 언제 나옵니까?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 나올 때. 이거 그럼 얘는 일종의 역접과 같은 거잖아요. however랑 but이랑 똑같잖아요. 역접의 형태를 갖는다. 그러니까 얘도 연결어로 판단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다행이야. 다행히도 it was rescued at the last minute and later purchased by Gansong. 여기서 and인데 요거는 이제 동사를 보지 않았어요. 나는. 왜냐하면 purchase는 구입하다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오히려 was가 동사가 되고 rescued, was purchased 이렇게 돼야지 딱 맞죠. 됐죠? 그러니까 다행히 마지막 순간에 last minute 마지막 순간에 겨우 살려줬어. 구조되었고요. 간송에 의해서 구매되었습니다. Knowing that these beautiful paintings were nearly turned to ashes made me feel very sad. 동사짐 두 개. 접사는 여기 하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 knowing 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됩니까? 여기서 knowing은 동명사 주어가 되는 거죠. 그걸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거? 이 아름다운 그림들이 turn to ashes, 잿더미가 될 수 있었다. 이 그림이 거의 잿더미가 될 수 있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은 사역동사입니다. 나로 하여금 feel sad. 나로 하여금 feel sad. 굉장히 슬픈 느낌이 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키지 못한 거죠. 이 위대한 것을요. 그렇게 사라진 것들도 엄청나게 많겠죠.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뺏긴 게 되게 많죠. 굉장히 많은 것들을 빼앗겼죠. 그래서 일본에 넘어간 것도 있고요. 막 유럽 쪽으로도 넘어가 있는 것들도 되게 많죠. 그죠?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찾아봐야 되는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그 일본 애들이 훔쳐갔던 거 있어요. 우리나라의 도둑이 다시 훔쳤어요. 그 훔쳐간 거를 다시 우리가 훔쳤어. 몰래 훔쳤거든요. 훔쳤다가 걸렸어. 근데 걸린 것에 대해서 재판을 했거든요. 재판에서 우리는 원래 우리 거다. 야, 니네가 먼저 훔쳐갔잖아. 우린 찾아온 거야. 라고 말했고, 일본의 절이거든요. 일본 절에서는 우리 거다. 훔쳤으니까 내 거다.
근데 그 말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 우리가 훔쳤으니까 내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막 싸웠는데 원래 이제 이거 되게 오래된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다시 훔쳐왔는데 안 걸리고 잘 훔쳐왔어. 놀랍게도. 근데 훔쳐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소송을 걸었거든요. 이게 이 전 정권에서는 우리 거다라고 판결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일본 거다라고 판결이 나왔어요. 참 웃기죠. 그러니까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좀 이야기가 근데 이게 판결이 나온다고 해서 바로 하는 건 아니고 또 이렇게 항소할 수 있잖아요. 또 아니야 해가지고 다시 하고 또 싸우고 지리한 싸움이 또 계속 되겠죠. 이렇게.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옛날에 프랑스에서 우리나라가 많이 훔쳐갔잖아요. 그죠? 그거는 우리가 되찾았죠. 근데 되찾는 방식이 근데 그런 거 있잖아. 프랑스 자존심이 있는데 야 씨 훔쳐가고 내놔 이 새끼야 미안해 이렇게 줍니까? 아니잖아. 프랑스 자존심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머리를 막 써가지고 대여했어요. 그래 그럼 네 건데 빌려줘. 빌리는 기간은 영구 이렇게 했어요. 영원히 빌리는 형태. 니네 거 맞아. 네 거야. 근데 빌려줘. 원래 우리 거였으니까. 우리 박물관에 둘게 해서 영구적으로 임대하는 형태로 프랑스에 넘어갔었던 것들은 찾아온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머리를 많이 쓰면 될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우리나라 문화 같은 것들도 살릴 수가 있지 않을까. 좀 더 할까요? I'm thankful that these paintings are still around so that future generations can also appreciate them. 동사 지금 3개. 동사 3개니까 접선 2개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 여기 that. 근데 잠깐만 여기서 아마 이거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냐면 일단 that을 내가 네모로 표시했는데 왜 그러냐면 these paintings are still around. be around. be still around. 멀쩡하다라는 뜻입니다. 멀쩡하다는 뜻이라서 얘가 intact. tact가 손댄 거잖아. intact니까 손대지 않은 거. 멀쩡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손상되지 않았다. 일단 빠진 명사는 없어요. 빠진 명사는 없으니까 that이라고 쓴 거예요. 근데 잠깐만. that이라고 하는 접선은 명사절이지 않습니까? 명사절이면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절이 들어가야 되죠. 근데 그 앞에 보니까 I am thankful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해됩니까? 그럼 쟤는 뭐예요? 주어예요? 목적어예요? 보호예요? 좀 이상하죠? 이해돼요? 뭐가 이상한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I am thankful에서 문장 끝났잖아요. 근데 that이 나온다고. 그지? 그래서 이런 문법들은 너희가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깊이 들어가봤자 시험에 나오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그냥 궁금한 거, 좀 이상한데 정도만 해결해 드릴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시냐면 be thankful 이걸 그냥 동사로 보세요. 그냥 이걸 동사로 보시면 돼요. 그럼 쟤는 뭐가 돼요? 그냥 목적어가 돼요. 오케이? 이건 흡사 뭐랑 똑같냐면 내가 확신한다. 나는 확신할 수 있어요. I am sure. I'm sure that 이렇게 쓰죠. 난 이걸 확신합니다. 또는 I am certain that 이렇게 쓰기도 하죠. 오케이? 그냥 목적어로 쓰이는 거야. 그럼 이거는 원래는 문법 책에 보면 비동사가 있고 그 뒤에 형용사가 있는데 그 형용사가 목적어를 취해 이렇게 설명이 써 있거든요. 그럼 우리의 가치관을 흔들게 돼요. 형용사가 목적어를 취한다고? 이렇게 되잖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시험에 안 나와. 그냥 이게 동사구나 이렇게 판단하세요. 그냥 그게 더 훨씬 쉽습니다. 됐죠? 나는 이것을 감사해야 했습니다. 이게 훨씬 더 쉽습니다. 됐죠? 뭐가 감사했냐면 이 그림이 아주 멀쩡하잖아. So that 우리의 미래 세대 우리 아이들도 또한 그것들에 대해서 감상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아직 멀쩡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감사한 거죠. 됐죠? 잠깐만 마지막 하나만 더. appreciate를 밑주시고요. appreciate란 단어가 뜻이 3가지라고 그랬었죠. 기억납니까? 첫 번째 무슨 뜻이에요? 감사하다. 여기서는 감사입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케이? 감사가 아니야. 두 번째는 뭐예요? 감상하다. 이 뜻이고요. 세 번째 뜻이 하나 더 있어요. 그렇지. 얘가 evaluate랑 동의어가 될 수 있죠. 이렇게. 여기서는 뭐겠어요? 감상하다 정도가 되겠죠. 그럼 이런 것도 이제 영영토플이 같은 걸로 이제 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요. 됐죠? 그래서 그것들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직도 멀쩡하다, 손상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했습니다. 되셨죠? 오케이? 500억이에요, 500억. 자, 우리 대충 강남 집이라고 치고 강남 집에 20채면 500억이에요. 그 500억으로 뭐 하는지 한번 봅시다. 가보죠.
The next item that impressed me was a gorgeous porcelain vase called the Sladen Prunus vase with inlaid cloud and crane design. 야, 이거 도대체 내가 진짜 외워보려고 정말 노력했거든. 못 외우겠어요. 매년 노력하는데 이거 안 외워지더라. 나한테 감명을 준 다음 아이템은 바로 굉장히 멋진 gorgeous라는 표현 나왔죠. 굉장히 멋진 자기죠, 자기. 그러니까 포르셀린 베이스 꽃병인데 그 자기 아니야? 이름이 Sladen Prunus vase with inlaid cloud and crane design. 그러니까 inlaid니까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두루미 디자인이 새겨져 있는 프루너스 베이스. 이 뭐라고 나오니? 뒤에 보면 해석 보면 나오잖아요. 이 이름 뭐예요? 안 나오니? 나중에 한번 보세요. It is a pleasant shade of green with a lovely pattern of cloud and crane encircling the entire vase. 여기 with부터 가로 묶으시고요. with에 별표 치세요. 앞쪽은 별로 어렵지 않죠. 앞쪽은 그냥 그거 되게 멋진 녹색 빛이야. 오케이? 에메랄드 빛인가 봐요. 아주 멋진 녹색 빛입니다. 문장 끝. 문장 끝난 상태에서 with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잠깐만 우리 어떤 생각을 먼저 해보기로 했어요? 그렇지. 맞아요. 좋아요. with란 단어가 나오면 혹시 했는데 with 뒤에 명사 끝 하면 뭐뭇을 가지고 여기까지 뭐뭇을 가지고. 그런데 with가 나왔어. 근데 명사가 나왔어. 근데 그 뒤에 보니까 ing 또는 pp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 안에 주어 동사가 없죠. 주어 동사가 없는 상태에서 ing나 pp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이게 뭐다? 이것도 분사 구문이다 이거죠. 그러면 잠깐만 분사 구문이 나오면 우리 세 가지를 따지기로 했죠. 분사 구문은 세 가지를 따지는 거야. 첫 번째 문법. 첫 번째 문법적으로 현재 분사를 쓸 것이냐 아니면 과거 분사를 쓸 것이냐 그걸 결정해야 돼요.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얘는 지금 분사잖아. 분사는 품사가 형용사잖아. 형용사는 누구랑의 관계를 따져라? 명사하고의 관계를 따져라. 근데 그 명사가 여기 있네. 여기 있죠. 오케이? 그 앞에 나오는 명사하고의 관계를 따져서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를 따지면 되죠. 됐습니까? 분사 구문의 첫 번째는 문법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 하기로 했어요? 이거 해석은 어떻게 할 거니? 해석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 하필이면 전치사가 with다. 다른 전치사 되게 많은데 하필이면 with예요. 해석 어떻게 한다? 뭐뭐 한 채로. 뭐뭐 한 채로. 뭐뭐 하면서. 이렇게요. 뭐뭐 하면서. 됐죠? 뭐로 해석하시면 돼요? 얘를 동시 동작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마지막은 뭐 해야 돼요? 잠깐만. 분사구문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 문법적으로 현재 분사 쓸래, 과거 분사 쓸래? 두 번째는 해석 어떻게 할래? 마지막으로는 이거 분사 구문이니까 뭘로 바꿔라? 절의 형태로 바꿔라. 이거 절의 형태로 어떻게 바꿀 거니? 이거잖아. 그럼 얘를 절의 형태로 바꿀 때 세 번째, 얘를 절의 형태로 바꿔야 되는데 접속사를 써야 되는 거잖아. 주어 동사를 새로 쓸 거니까 접속사를 써야 되거든요. 접사 뭐 쓸까요? as를 쓰면 됩니다. 왜요? 동시동작이니까요. 동시동작일 때 as 쓰는 거야.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명사를 주어 자리에 넣어주시고 여기 사용된 동사를 동사 자리에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일단 이렇게 하는 거야. 분사 구문은. 됐죠? 그럼 하나씩 해볼게. with 한 다음에 a lovely pattern of clouds and crane 이렇게요. 구름이랑 확 휘황찬란하게 막 이런 패턴이 있대요. 그 패턴 E 여기에 도자기가 이렇게 있다고요. 와, 쌤 그냥 잘 그렸네. 와, 진짜 도자기. 뭐, 피카소 느낌으로 그리시네. 도자기라고. 아, 도자기구나. 그래. 여기 보니까 완전하네. 여기 구름이랑 두루미가 얘를 이렇게 어떻게 휘감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거. 착한 사람 눈에만 보여요. 그러니까 이 패턴이 둘러싸고 있는 거잖아. 즉 다시 말해서 부끄럽다 야. 여기가 능동이 되는 거죠. 그 패턴이 둘러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휘 감고 있는 거잖아. 능동 관계이기 때문에 encircling 이라는 표현을 써준다고요. 됐죠?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해석은 구름과 두루미의 아름다운 패턴이 꽃병 전체를 둘러싼 채로, 이렇게 휘 감고 둘러싼 채로 이렇게요. 마지막으로 얘를 절의 형태로 바꾸면 어떻게 바꿔야 돼요? as a lovely pattern 한 다음에 encircling 이라고 썼으니까 얘네가 시제가 과거죠. is encircled 맞죠? encircled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잠깐만요. 미쳤나봐. encircling 미안해요. 잘못했어. is encircling 하면 되겠죠. 둘러싸고 있는 채로요. 됐죠? 분사 구문이니까 실제로 이렇게, 그러니까 경희고 같은 경우는 서술형이 없으니까 이거는 뭐 절의 형태로 바꿔봐라 라고 나오게 될 확률은 지극히 되게 낮은 거고요. 뭘 물어볼 수 있다? encircling 이라는 형태로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분사 구문 정도이니까요. 자, 가보죠. 뒤에 The crane seemed to be alive and stretching their wings in search of freedom. 이렇게요. 우리 이것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기억납니까? sim이라는 단어 뭐뭐처럼 보이다 이거 썼죠. 그러면 그 두루미들이 seem to be alive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관민아, 뒤에 가서 그렇게 사색에 잠길 거면은 왜 앉아 있는 거야? 야, 졸지 않으라고 간 건데 거기 가서 사색을 하고 있어. 뭐야 도대체? 나머지 한쪽 팔도 자, stretching the wings 날개를 쫙 뻗치고 있는 거죠. In search of freedom 자유를 찾아서 자유를 갈망하며 날개를 쫙 펼치고 있습니다. 간송 bought the vase from a Japanese art dealer in 1935. 1935년에 일본 그 예술품 상인으로부터 그 화병을 구매하였습니다. With the money he spent on it, 간송 could have bought 20 nice houses. 500억? 자, 간송이 거기에 쓴 돈을 가지고 잠깐만 얘들아, 아까 without이라는 표현을 보면서 이 without이라는 단어가 가정법 일치 아닐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그랬죠. 어디를 봤어요? 뒤를 봤죠. 근데 여기도 뒤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could have bought 이렇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가 간송이 거기에 여기서 it이라고 하는 것은 the base가 되는 거죠. 여기에 사용한 돈이 있었더라면 당시에 그 돈이 있었더라면 간송은 20채, 20채의 멋진 집, 그냥 집 아니야? 멋져? 강남에 있는 집인가 봐. 멋진 집을 구매할 수도 있었습니다. 500억짜리 꽃병이네요. 꽃병을 산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간송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간송 뮤지엄까지 따로 있는 것처럼 간송이라는 사람이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대단하다, 위대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가 이 꽃병을 500억 주고 산 이유가 뭐예요? 뭐더러 샀어요?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교과서에 실어줄 정도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건 사리사욕을 위해서 한 게 아니죠. 자기를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나 같은 애들은 죽었다 해도 안 돼. 나 500억 가지고 건물 살 건데 얘는 이걸 샀어. 그죠? 대단하죠. 뒤에 later a different Japanese collector. 근데 또 이제 다른 애가 또 왔어. 소문을 듣고 다른 일본 컬렉터 또 와가지고 offer double the price. 간송 had paid for the service. 리셀러네, 리셀러. 야, 이거는 간송이 우리 대충 계산해 보니까 얼마였어요? 500억? 더블이래요. 더블 얼마예요? 그래요. 이렇게 40채? 여기 헤드페이드라고 하는 것은 과거 완료죠. 말이 안 돼. 40 마을인데. 아, 마을 그렇죠. 한 마을이죠. 아파트 한 2동 사는 거죠.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그가 그 베이스에 대해서 지불한 것의 2배, double the price. 2배의 가격을 제시하였습니다. 나는 네. 살짝 올려치면 2.5까지. 아니, 난 절할지도 몰라요, 바로. However, 그러나 간송
refused to part with it because he knew that it was the most magnificent vase of its kind. 동사 지금 3개. 접사는 2개. 여기 because. 여기 that. that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간송은 to part with it. to part with it 뭡니까? 처리하는 거죠. 오케이, 가져가. 를 거절했습니다. 천억 따위. 멋지죠?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죠. It was the most magnificent vase of its kind. 이게 사실은 이 꽃병이 하나밖에 없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당대에 만들어진 것도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중에서도 이게 가장 멋지고 가장 훌륭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꺼져 라고 한 거죠. 1000억을 걷어차는 거죠. Today, it is listed as one of Korea's national treasure. 이 국보 중에 하나래요. 오케이? 국보 중에 하나로서 등재되어져 있습니다. Seeing it in person was an absolutely breathtaking experience. 실제로 보니까 여기서 그 seeing it 여기서 동명사 되는 거죠. 우리 매번 하지만 동명사라고 하는 것이 주어 자리에 나오게 되면 셀 수 있다 없다? 없다. 수일치. in person은 직접 이런 거죠. 직접 내 두 눈으로 직접 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breathtaking 숨이 멎는 숨을 갖는 거니까 숨 막히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렇대요. 뒤에 오늘 다 나가요. 네. 오늘 이거 다 나가요. 네. 왜요? 다 하는 게 낫죠? 오늘 상담원 들어가요. 그거는 잘 알아서 할게요. 자, finally, I saw the one item in the museum that I will never forget. The original copy of the 훈민정음 해례. 동사 지금 2개. 접사는 여기요.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 대세대한 선행사가 누굽니까? 이 대세대한 선행사는 아이템입니다. 오케이? 박물관을 본 게 아니잖아. 박물관에서 내가 절대로 잊을 수 없을 만큼 대단한 그런 아이템을 하나 보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훈문정음 해례의 이제 오리지널 카피죠. 원본이죠, 원본. 오케이? This ancient book was written in 1446. 1446년에 쓰여졌고요. And it explains the idea and principle behind the creation of Hangul, the writing system of the Korean language. 한글을 창제한 건 누굽니까? 이죠. 그러니까 잘못 알려져 있는 건 그거죠. 훈민정음과 집현전의 학자들이라고 하는데 아니죠. 그 훈민정음은 세종대왕 혼자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 집현전의 학자들은 그냥 들러리 쓴 거죠, 그냥. 실제로 그 세종대왕 혼자 만들었죠. 정말 대단하죠. 근데 훈민정음 보면 훈민정음 그 어떻게 시작합니까? 나란 말씀이 문자로 하면서 등기가 달아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뜻이 뭡니까?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 말이 중국이랑 좀 달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잘 못 읽어. 아, 이 새끼들 불쌍하네. 불쌍하니까 내가 글자를 만들어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글씨 써. 니네들 좀 알아야 되니까. 이건데 잠 봐봐. 인류 역사에서 큰 전환, 인류 전체, 우리 인간 인류 전체 역사에서 큰 전환점이 된 것이 첫 번째가 뭡니까? 불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이 뭐 익혀 먹기도 했고요. 밤에 활동이 가능해지면서 뭐 건강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아지기 시작했죠. 불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근데 그 다음으로 인류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활자예요. 그래서 구텐베르그가 그렇게 높이 칭송을 받는 거죠. 활자라고 하는 건 왜 중요합니까? 기록이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전파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퍼져나갈 수 있다는 면에서 인류 문명 발달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거죠. 그 다음으로 큰 인류 역사의 전환점이 뭡니까? 그게 인터넷이에요. 봐봐. 글은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읽을 수 없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 권력이 이렇게 돼요. 오케이? 권력이 줄을 서게 되잖아요.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권력을 갖게 되고요. 못 읽는 사람들은 저 밑에 있게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권력 구조를 만들게 되죠. 인터넷은 이 모든 권력 구조를 깼죠. 얘는 이렇게 바꿨죠. 권력 구조를.
왜냐하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요. 누구나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고요. 이런 거 있잖아요. 너희는 그런 시대를 살지 않았지만 옛날에는 그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너 이 약 먹어? 그럼 먹었어요. 너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했죠. 왜요? 그때 모르는 얘기를 하잖아. 무슨 약을 먹으래. 근데 뭐 거기 그 의사 선생님들 요즘은 다 전산으로 하지만 옛날에 차트가 있었거든요. 차트에다가 너 다리가 아프니? 그걸 가서 이 약을 달라고 해. 이렇게 써요. 근데 이거 일부러 이렇게 쓰는 거죠. 못 알아보게. 왜냐면 내가 못 알아보고 나만 알아볼 수 있잖아. 이게 권력이죠. 오케이? 그래서 author, 작가, authority, 권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이 권력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authority가 권력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인터넷이 생겨나면서 이런 거죠. 요즘에는 병원 가면 무슨 약을 먹으래. 근데 저 그 알러지 있어가지고 그 약이 저랑 안 맞아요. 그 성분은 나랑 맞지 않아요. 라고 말하죠. 오케이?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평등이라는 것을 수평으로 퍼져나가게 됐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훈민정음이라는 것은요. 왕이 백성들한테 글을 알려줬어요. 왜 대왕인지 알겠어요? 이게 왜 애민정신이라고 말하는지 알겠어요? 생각해봐. 권력자들은 백성들이 무식할수록 좋아요. 왜요? 야, 나가서 땅 좀 팔아. 땅 파죠. 야, 이거 와가지고 이거 좀 해. 그거 하죠. 그러니까 멍청한 백성들은 그냥 순종하죠. 복종하죠. 그러니까 그게 좋아요. 그래서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보수 정권들은 백성들이 잘 사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권력 구조가 쫙 서가지고 내가 최정점에 서서 다 죽을래?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민주주의는 항상 시끄럽죠. 왜냐하면 평등하니까. 다 옆으로 서서 말하니까 시끄럽죠. 원래 그런 거거든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글자를 줬어요. 자칫 그 백성들이 글자를 배워가지고 벽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백성들이 갑자기 글씨를 배우더니 벽에다가 세종대왕 바보 이런 거 썼어요. 세종 멍충이 이런 거 썼어요. 글자로. 내가 알려준 글자를 가지고 나를 비난할 수도 있고 나를 비판할 수도 있다고요. 그들이 글을 써서 서신을 교환하면서 나에 대한 역모를 꾸밀 수도 있잖아요. 이게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려울 만하죠. 권력자인데. 최고 정점에 서 있는 왕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불쌍하니까 글자를 주마인 거예요. 그러니 세종대왕이라고 불려지는 거고 훈민정음과 한글이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대단한 거죠. 오케이? 그래서 애민정신인 거죠. 봐봐. 근데 여기 이 훈민정음 해대 애는 그것이 설명하고 있는 바가 the idea and principle behind the creation of Hangul 한글 창제의 생각과 원칙을 거기다 적어 놓은 거예요. 거기 써 있어요. 근데 한글이라고 하는 것은 동격이죠. 동격. The writing system of the Korean language. 이 한국어의 언어 체계, 글쓰기 체계인 한글에 대한 원리 원칙이 써 있다고요. It was found in 안동 in 1940. 1940년 안동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at the time 그 당시에 1940년이면은 옆나라 애들이 잠깐 놀러 왔을 때죠. 와가지고 나쁜 짓 좀 하고 그럴 텐데 Korea was still occupied by Japan. 일본 애들한테 의해서 우리가 안타까운 시기였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좋은 거 다 가져갔죠. 정말로 우리나라에 좋은 것들은 전부 다 가져갔거든요. 이게 마찬가지겠죠. 이런 것들도.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intended to get rid of the Korean language. 사실은 그거 알아요? 전 세계에서 지배를 받았던 30년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지배를 받은 민족 중에 자기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은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이에요. 잘 생각해봐. 대부분의 국가들은 지배를 받거나 하면 대부분 다 그 언어를 사용해요. 지배층의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남미를 보세요. 남미에서 대부분 어떤 언어 씁니까? 스페인어를 쓰죠. 포르투갈어를 쓰죠.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왜냐면 걔네가 그 지배했었거든요. 인도가 어느 말을 씁니까? 인도어도 있지만 영어랑 같이 쓰죠. 영국의 지배를 받았었죠. 대부분 지배받은 민족들은 지배한 피지배 민족은 지배 계층의 언어를 사용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지배 계층이 강요한 거죠. 왜냐면 지배하면서 이 새끼 말을 못 알아들어. 야 배워와. 그래서 내가 써먹기 좋죠. 내가 지배하기 좋잖아요. 근데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배를 당했는데 우리는 언어를 잃지 않았죠. 어마무시한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보기엔 되게 이상한 나라인 거죠.
저 나라는 이상해. 코딱지만한 나라 주제라고 생각할 만 하잖아요. 그죠? 한번 봐봐. The Japan's colonial government. 그 식민지 정부는 unfounded can rid of 이런 것들은 밑줄 쳐놔야겠죠? can rid of 무슨 뜻입니까? 없애다, 제거하다 이런 뜻입니다. eliminate 동요가 되는 거죠. 한국의 언어를 말살해 버리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Schools were forbidden. 학교는 금지되었습니다. To teach lessons in Korean. 한국어로 수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많이 들어봤죠? 그때 선생들은 칼 차고 들어왔었죠. 그런 거 있죠. 그 선생님 딱 들어오면 반장이 벌떡 일어나 차렷 경례 다 일본식이죠. 왜냐하면 군인이 들어왔었으니까. 칼을 차고 들어왔었기 때문에 굉장히 군사식으로 쫙 줄 맞춰가지고 대장이 딱 줄 서서 그 군대 가면 너희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선임이 딱 와가지고 차렷 경례 이거 하거든요. 똑같아요.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었던 거죠. 학교에서. And scholars who studied Korean are arrested. 그러니까 한국어 연구하다가 잡혀가는 거예요. 다 죽어 그러다가. 이렇게요. 이런 민족의 말살, 민족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말살시키고자 했던 그런 의도들이 있었던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좀 더. 자, 보죠. From the moment, 그 순간으로부터, 그 순간, he heard that the 훈민정음 해례 had been discovered. 간송, couldn't stop thinking about it. 이렇게요. 동사는 지금 2개입니다. 근데 접속사가 따로, 동사 3개군요. 동사가 3개인데 접속사가 여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럼 뭐야? 요거는 명사, 동사죠. 오케이? 여기 뭐가 있다? when 정도가 있다. 왜냐면 뒤에 빠짐명사 넣었기 때문에. 그죠? 그가 훈민정음 해례 본이 발견되어졌다라는 것을 들은 그 순간으로부터. 듣자마자. 듣는 순간으로부터 깐송 couldn't stop thinking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 많이 하던 건 이런 거죠. 야, stop 뒤에다가 투부정사를 쓸 거니 동명사를 쓸 거니 이런 거요. 동명사 쓰면 행위 자체를 멈추는 거죠. 그 행위 자체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하겠죠. 여기서도 시제는 had been discovered 이런 형태 나오게 되죠. 왜냐하면 듣기 전에 발견된 거니까 이전 사건인가 동시에 모두 나와야 돼요. 수동 발견되어진 거니까. 그래서 had been discovered 라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게 발견되어졌다라는 거 듣자마자 어머나 저거 내가 가지러 가야 되는데 he knew he had to protect it at all cost. 동사님 2개, 접선 여기 있습니다. 그는요 알고 있었어요. at all cost. cost라는 단어를 여기서 비용이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하는 것도 괜찮은데 여기서 cost는 비용보다는 대가죠, 대가. 모든 대가와 모든 비용을 치러서라도 이것을 지켜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After years of waiting, 바로 한 건 아니에요. Years of waiting, 몇 년간을 기다림 끝에 he was finally able to obtain the book. 몇 년간 그것을 기다린 이후에 드디어 그 책을 손에 얻을 수 있었습니다. He purchased it at 10 times the price the owner was asking and carefully hid it in his house. 요게 이제 중학교 때 요거 간송 이야기가 나왔던 그 교과서들 알 텐데 그때 내가 기억하기로는 2,000원이었거든요. 2,000원을 달라. 그 가지고 있는 사람이 2,000원을 달라 라고 했는데 10배를 줬어요. 10 times라고 나오죠. 10배를 줬거든요. 왜냐하면 10배를 주고 산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 라는 걸 입증해야 되거든요. 싸구려로 보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언어의 정신이 담겨있는 책인데 이걸 싸구려로 구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비싼 가격에 구입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야 저게 진짠가 봐. 근데 저게 그렇게 소중한 건가 봐. 사람들한테 알려줘야죠. 이거 정말 소중하고 정말 위대한 것이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가 그것을 at 10 times the price 10배가 넘는 가격 10배의 가격입니다. 그 오너가 가지고 있던 사람이 asking 요청한 것의 10배가 되는 가격으로 그것을 구매하였습니다. and 그리고 구매한 다음에 잘 숨겼죠. 그것을 그의 집에다가 잘 숨겨놨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애들이 또 올 수 있으니까요. When the Japanese were finally defeated 일본 애들이
패망을 했죠. He was able to share it with the rest of Korea. 이런 부분이 위대하고 대단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일본 애들이 패망하자마자 그는 그것을 with the rest of Korean, 한국에 있는 사람들, 나머지 이 모두와 그것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내 거니까 나는 이거 리셀 해가지고 10배로 팔아먹어야지, 이렇게 한 짓이 아니라고요. The guide said that the 훈민정음 해례 is the museum's most precious treasure. 그러니까 말하기에 이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간송 뮤지엄에 있는 모든 보물들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대단한 보물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Without it. 잠깐만 다시 without it. 보자마자 생각해야 되죠. 저것은 그 가정법인가 아닌가? 가정법이라면 과거인가 과거 완료인가? 알 수 없다. 어딜 봐야 된다? Would have been lost. 오케이. 가정법 맞다. 가정법이 맞고 조동사 have pp라는 형태를 썼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 완료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 여기서 without이라는 표현 아까 했던 것처럼 but for, if it had not been for, had it not been for, 또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것이 없었더라면 한글 창제의 fundamentals and origin, 그 기원과 정수라고 하는 것은 would have been lost to history,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을 겁니다. It has since been designed. 여기 since는 이렇게 가로 묶어줄게요. It has been designated the national treasure of Korea and included in UNESCO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여기서 이 since라는 단어 있잖아요. 참고로 이 since라고 하는 단어는 전치사가 될 수 있어요. 접속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얘가 부사도 됩니다. 여기서는 그냥 부사예요. 오케이? 어쨌거나 부사이긴 한데 뭐뭐 이후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has been designated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서 수동까지 같이 걸려진 거죠. BPP 같이 있는 거죠. 그것은 지명되었습니다. National Treasure of Korea, 한국의 보물로 지명되었고요. 그리고 지명되어졌고 포함되어졌습니다. 어디에? In the UNESCO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세계문화유산이죠. 유네스코. Looking at the ancient book. 잠깐만. Looking at the ancient book, I could feel 간송's strong commitment to preserving Korean history. 두 가지를 말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이 앞에 looking at 주어동사 없죠. 주어동사 없는데 ing 썼네요. 이런 거 뭐라고 한다? 분사구문. 잠깐 분사 구문 나오면 우리 뭐 하기로 했다? 첫 번째 문법적인 거 데리고 와. I 데리고 오니까 내가 본 거죠. 내가 본 거니까 능동이다. 능동이라서 현재 분사를 썼다. 능동. 됐죠?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이 고대의 책 훈민정음 해례를 바라보는 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절의 형태를 바꾸면 as I looked at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간송의 강한 헌신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잠깐 한 가지만 더 commit라는 단어에 밑줄 쳐주시고요. commit, 여기 commitment라는 명사로 나왔는데 참고로 얘들아 commit가 무슨 뜻이에요? commit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외워야 돼요. commit는 그냥 헌신 아니야. 어디에 헌신하다. 이것도 어디에 헌신하다라고 해야 돼. 어디에. 왜? 그래야 그렇게 해야만 이 to는 뭐다? 전치사. 전치사니까 여기 preserving이라는 동명사가 나올 수 있어요. 됐습니까? 한국의 역사를 보존한 것에 대한 그의 위대한 강한 헌신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마무리. Standing in the middle of exhibition hall, surrounded by Korean art. 이렇게요. 이렇게. I could not stop thinking about 간송. 이렇게요. 잠깐만. 여기서 standing에 밑줄 하나 쳐주시고요. surrounded에 밑줄 하나 쳐주시고요. 이렇게. 됐죠? 이상하죠? 앞에 거 보니까 주어동사 없는데 ing예요. 뒤에 보면 주어동사 없는데 ed예요.
아, 분사 구문이 2개 나온 거죠. 2개의 분사 구문이 나온 겁니다. 그래도 됩니까? 왜 안 돼요? 괜찮죠. 오케이? 어떤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형용사가 2개 나온다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분사 구문은 부사니까 부사가 2개 나온다고 하더라도 문제될 건 없죠. 다만 stand란 단어는 서다 라는 뜻이고 surround 라고 하는 단어는 둘러싸다 이런 뜻이란 말이야. 됐어요? 그러면 똑같이 I를 데리고 와 보는 거죠. 여기서 I 내가 서 있다 능동 이래서 standing 이래 써준 거죠. 여기서 standing을 쓴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I를 데리고 와 볼게요. 여기도 분사구문이니까 데리고 오면 내가 둘러싼 겁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겁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는 수동이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는 surrounded가 된다고요. 됐죠? Standing in the middle of exhibition hall. 그 전시회장의 한 가운데 서서 surrounded by Korean art. 한국의 예술품에 둘러싸인 채로 오케이? 둘러싸인 채로 한 가운데 서서 나는 간송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간송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He was an amazing person. 놀라운 사람이죠. 1000억을 발로 찼어요. 놀라운 사람이죠. 한국의 역사, 한국의 전통, 한국의 얼을 지켜낸 거죠. 한 사람이요. 혼자서요. 참 대단하죠. 어떤 단체나 조직이 아니죠. 지 혼자. 자기 혼자. 아빠도 잘 만나서 금수저인데 나라면 이렇게 안 살았다. 근데 그는 그렇게 살았죠. 나 같은 애들은 교과서에 나올 수 없는 애들인 거죠. He did not collect art. 여기 나오죠. For his personal enjoyment. 지 좋자고 한 거 아니에요. 자기 좋자고. 자기 혼자 즐겁자고. 나 혼자 즐겁자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아니고 뭔데요? He did it to protect Korea's cultural identity during the harsh Japanese colonial period. 일본 애들 우리나라 와서 정말 나쁜 짓들 많이 했잖아요. 진짜 못돼 처먹은 짓들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못돼 처먹은 짓들을 하는 동안에 한국 전통의 문화의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After Korea regained its independence, he stopped collecting art as he knew it would safely remain in Korea. 동사 지금 4개. 한국이 드디어 독립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얻어낸 이후에 그는 수집을 멈췄어요. 이런 것도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신미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미에 대한 추구가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모았었으니까 더 모으고 싶은 욕심이 역겹어요. 돈도 얼마나 많은데, 돈도 충분히 많을 텐데 더 끌어모을 수 있죠. 그래서 나중에 팔아먹고 나 더 부자 돼야지 이런 나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허나 그는 그러지 않았죠. 왜냐하면 여긴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는 내가 내 돈 들여서 사다가 지키지 않아도 그것이 이제는 한국에 안전하게 남아있을 수 있다. 이런 역사와 전통과 문화재라고 하는 것들이 안전하게 한국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수집을 멈추었습니다. During our country's worst time, 우리 나라의 이 국가의 가장 최악의 시대가 있었죠. 힘든 시기가 있었죠. A single man, 싱글맨이에요. 싱글맨, 어떤 조직이 아니에요. 여러 명도 아니야. A single man, 한 남자가 혼자서 was able to defend Korea's national spirit and pride. 자기 혼자서 울돌목을 지키는 전사처럼 한국의 국가적 정체성과 자존심과 정신과 자부심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겁니다. Thanks to him, 그 덕분에 we are still able to experience an essential part of Korean culture today. 한국 문화의 정수, essential part, 그 정수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덕분에요. 마무리. Founded in 1938, 1938년에 설립되어진 간송 Art Museum은 was Korea's first private museum, 최초의 사설 박물관이래요. 여기 그 분사구문인 거 아시죠? 분사구문이니까 한번 또 해볼까요? 이렇게 설립되어진 거죠. found입니다. founded입니다. founded, 설립하다 이런 뜻이에요. 설립되어진 1938년에 설립되어진 간송 아트 뮤지엄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 최초의 사설 박물관입니다. 사실 최근에 안 좋은 일들이 좀 있었어요.
최근에 좀 서글픈 일들이 있었는데 그 간송 여기 이제 보화각으로 뭐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는데 간송 뮤지엄이라고 하거든요. 간송 뮤지엄이 아직도 사설이에요. 국가에 귀속되지 않았습니다. 사설인데 후손들이 이 박물관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후손들 중에 일부가 이 작품들을 팔기 시작했어요. 그 무탄재들을 팔았어요. 비싼 값에. 경매 같은 거 붙여가지고 비싼 값에 팔았거든요. 자기의 선조가 조상이 그렇게 지켜왔던 것들을 지금 막 팔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죠. 왜 그러냐. 왜냐면 근데 그 사람 거니까, 자기 거니까 뭐 함부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물어봤죠. 왜 그러냐. 왜 파냐. 유지비도 좀 많이 들고 박물관 유지비도 좀 많이 들고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하는 팔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조상이 지켜왔던 그것들을 아주 손쉽게 팔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또 팔았어요. 그래서 몇 번째 판매를 했거든요. 되게 많아요. 굉장히 그 작품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팔고 있죠.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그의 후손들은 안타깝게도 그의 정신을 제대로 계승하지 못한 것 같아요. 슬프게도. When 간송 built it, 간송이 그것을 지었을 때 he named it 보화각. 보화각이라고, 금은 보화인 거죠. 보화각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He used the building as a place to store all of the important cultural items he had collected over the years. 몇 년에 걸쳐서 그가 수집하고 모았던 그런 예술품들을, 아주 소중한 예술품들을 저장하는 장소로서 그 건물을 사용하였습니다. 1962년에 그는 사망하였죠. And 보화각 was renamed.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그의 이름을 본따서 뭔가를 짓지는 않잖아요. 그를 기리면서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renamed Gansong Art Museum in 1966. 1966년에 이름이 간송 아트 뮤지엄으로 바뀌었습니다. It now holds about 5,000 items. 한 5천여 점, 되게 많죠. 5천여 점의 예술품을 가지고 있는데 12점의 국보, 보물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포함해서 한 5천여 점의 예술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여기까지가 사과입니다.